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입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부터 새해 첫 인사가 달라진 걸 아시죠? 올해부터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가 아니라 복 많이 심으세요 라고 달라졌다고들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주변 지인들 만나시면 복 많이 심으세요 라고 새해 인사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태영호TV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태영호TV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북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태영호TV 첫 시작으로 김정은 신년사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 현재 신년사가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오늘 북한노동신문 1면에 실린 북한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년사가 나오지 않아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왜 올해에는 신년사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는데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신년사라고 하면 그래도 새해 첫날에 듣는 지도자의 말이니 희망이 좀 보여야 하겠는데 아무리 김정은이가 좌우를 둘러봐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그런 소식은 없고 그럴 바에는 지난 12월 31일까지 진행한 북한 당 전원의 결정서에 있는 내용들을 결국 다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신년사를 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올해 신년사가 없어서 아쉬웠던 점은 결국은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 라는 김정은의 언급이 당 전원회에서도 없었고 신년사가 없다니 올해 남북관계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좀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 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소식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올해 김정은의 당 전원회의 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김정은은 하기 전부터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길은 아니고 이미 김정은이 걸어오던 그러한 길을 새로운 전략 무기와 또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정면 돌파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택할까라고 긴장해 있었는데 결국은 아무런 선물도 또 도발도 없이 넘어간 것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김정은이 당 전원에서 언급한 정면 돌파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상황, 즉 핵실험과 ICBM 실험을 진행했던 그런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되살려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북한노동당은 2018년 4월 20일 바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기 한 주일 전이죠. 그때 당 제7기 3차 전원을 했는데 여기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지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에서는 일단 한 번 결정한 문제를 취소한다라는 취소 결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 전원회의 쭉 진행 상황을 보면 비록 취소라는 말은 없지만 결국은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김정은은 다시 핵경제병진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미국과 또 북한의 외교 정책을 이제 갈라서 발표했는데 우선 첫 번째 김정은이 발표한 외교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군축과 핵 전파 이 약속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 군축과 핵 전파 방지에 매여 있지 않겠다. 이 두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김정은이 북한이 핵 전파와 군축에 매여 있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핵 전략 무기 개발 실험회로 되돌아가겠다고 공식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대단히 심각한 표현들도 썼습니다. 표현들을 본다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곧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하겠다.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욱이 주목되는 점은 이번에 당대회 진행 정용을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TV 화면에서 2년 동안 사라졌던 북한의 ICBM이라든가 또 이번에 새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들이 오늘 북한 TV 화면에 대거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은 김정은이 미국의 북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데 기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평가했는데 하나는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정치 외교적 리석을 차리며 제재는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저미관계를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목해 볼 부분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당 지도부가 대단히 많이 교체됐습니다. 이번에 당 지도부를 교체한 그러한 이유나 또 교체한 인사들을 보면 김정은은 각오가 아니라 현재의 실적에 따라서 간부들을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이 시도했다. 말하자면 실적주의를 강조한 인사교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당 내부에서 김여정의 지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원래 김여정이 당 제1부부장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아마 기존의 선전선동부 1부부장에서 당 조직지도부로 옮긴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실제로 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 됐다라고 하면 진짜 북한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맞출 정도의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서 이번 인사교체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난 1년 동안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를 완성하는 데 공로를 세운 이병철이 당 정치위원으로 올라섰고 그 밖에 박정천 총무참모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되고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건설에서 많은 공을 세운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상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했는데 혹시나 인민무력상에 임명되지 않았는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강진의 승진은 지금까지 그가 김정은이가 양덕 온천 관광지 건설이라든가 또 원산 갈마 해양특구 건설장 등에서 그가 많이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세운 그런 공에 대한 표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직은 남한의 국방장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의 국방장관직은 대단히 그 정무적인 그런 직이지만은 북한에서 인민무력부장직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력 장비나 군부대 관리입니다. 실직 군사권은 총참모장이 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인사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당 국제사업을 담당했던 이수영,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김정은을 돌봐주었던 이수영 전 스위스 대사가 당 국제사업 담당 부위원장 자리를 러시아 주재 대사였던 김형준에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은 김형준을 당 국제사업 담당 부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또 외무성 신흥청 부상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당 인사사업을 보면 자력갱생 또 정면 돌파 그런 의미에서
내각에서 종합담당 부총리였던 김덕훈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번에 내각 부총리였던 김덕훈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은 이 북한 권력 이런 서열에서 보면 급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당에서 박봉주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박봉주 부위원장이 하던 사업을 김덕훈이가 맡아 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외에 대미 부문이라든가 또 외교 부문 외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없었느냐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작년에 북한 농사에서 최고 수확연도를 돌파하는 그런 전례 없는 대풍을 마련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김일성 때 북한에 한번 800만 톤 알곡고지를 점령했다라고 이제 발표해서 전 세계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800만 톤 정도 알곡을 생산하면 북한 사람들이 먹고도 200~300만 톤 정도는 남을 그런 식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최고 수확연도를 돌파했다라고 말한 것은 과연 식량을 얼마나 생산했느냐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김정은이가 발표한 걸 보면 이것은 미국이나 남한을 보고 자, 이제 우리 충분히 먹을 쌀이 있으니 2020년은 걱정이 없다라는 걸 이제 말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은의 이번 당 전원회의 결정문이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럼 과연 김정은이가 올해 어느 시기에 도발하겠느냐라는 문제들을 이제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 시기를 넘긴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보여줄 새로운 전략 무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물론 얼마 전에 뭐 새로운 미사일 엔진 실험도 했다라고 했지만은 김정은의 성격상 그런 새로운 전략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금방 실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언제 김정은이가 도발하겠냐라는 것은 그러한 전략 무기가 언제 준비되겠느냐라는 문제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김정은이가 도발할 시기는 2월 16일 바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이죠. 2월 16일부터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요 사이가 저는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이 시기에 우리 한미가 키 리졸브 합동훈련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결심했습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이 이 기간에 합동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뭐 또 보류한다라는 결정을 하면 결국은 김정은은 4월 15일도 넘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동군사연습 키르졸브 그런 진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한반도 정세에서 큰 변곡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당 전원회의 진행 결과와 결정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올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대단히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 희망에 찬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 강행군으로 가자,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해보자 이런 아주 무거운 이야기만 했으니 새해 첫날 북한 주민들의 첫 출발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 같고 김정은이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올해 북한 주민들이 진짜 지갑을 닫고 허리띠도 졸라맬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상 북한 당 전원회의를 심층 분석해드렸습니다.